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요양시설로 모시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를 위해서 요양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요양시설을 골라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오래 사시는 게 소원이 아닙니다. 평생 살았던 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잠자듯이 가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치매 환자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요양 신청을 통해서 등급을 받게 되면 평일 동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케어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약물 치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실 수 있게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두시는 것보다는 주간보호센터에 가셔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치매 환자일수록 가능한 선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에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 자식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가만 계시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강의를 다니면서 받는 질문들이 부모님이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들 보시는데요. 저는 부모님께서 잘할 수 있을 만큼 하시는 게 좋다고 답변 드립니다. 신체 활동을 멈추면 뇌도 멈추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오래 사시는 게 소원이 아닙니다. 평생 살았던 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잠자듯이 가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들로 돌봄을 맡을 자녀들이 없다면 대소변 조절이 되지 않는 마지막 단계에 가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요양시설로 모시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요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를 위해서 요양원은 꼭 필요합니다. 치매는 24시간 신경을 쓰고 돌봐야 하는 질병이고 환자 곁에서 돌보려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겠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셔 불효하다는 생각보다는 자주 찾아뵙고 좋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자와 젊은 시절 추억담을 나누는 것도 좋고 또 좋아했던 물건들을 챙겨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좋아하던 노래도 함께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요양원에 있지만 한 가족의 끊임없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치매 환자입니다. 일단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다면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를 적응 기간으로 삼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며칠 동안 엄마가 따라갑니다. 처음 낯선 곳에 가기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점차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죠. 치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떠나 낯선 곳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부모님 곁에 오래 자주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일 경우 첫날은 잠시 함께 다녀오고요. 둘째 날은 반나절만 함께 지내다가 부모님께 잠시 볼일을 보고 오겠다고 자리를 비웁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 적응을 해야 합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정도의 적응 시간을 두고 일주일간은 자녀들이 매일 요양원을 방문해서 함께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첫날은 1시간 정도, 둘째 날은 3시간 정도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은 참 좋은 곳이라고 친구도 많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다고 요양원의 좋은 점을 거듭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런 적응 과정을 무시하고 갑자기 요양원에 입소를 시키면 환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치매는 급격히 악화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깊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치매 환자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요양시설을 골라야 할까요? 수면제 과다 처방으로 잠만 재우는 몇몇 요양원들 때문에 내 부모님처럼 섬기고 있는 많은 요양원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요양원을 고르기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보다 시끌시끌하면서 활기가 넘치는 곳이면 더 좋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치매 환자들은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하죠. 이유는 사람 속에 섞여 있으므로 소외감을 떨쳐낼 수 있기 때문이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면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빼고 휠체어에 타고서라도 참석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환자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일수록 혼자 우두커니 누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개별 치료는 받을 수 없더라도 함께 어울리고 활동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라면 치매 진행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옷은 깨끗한지, 키키한 냄새는 나는지, 화장실은 청결한지, 환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은 잘 설계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또 환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과의 대화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과 자유롭고 친근하게 소통하는지를 보면 요양원의 분위기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전문가가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전문가는 치매에 대한 이해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치매 진행을 막을 만한 세세한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환자의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요양원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처방하는 약에 대해서도 묻고 확인해야 하죠. 식사 시간에 맞춰 방문을 해서 식단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가족들이 관심을 보일 때 요양원에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3초에 1명, 65세 이상 10명 중 1명, 85세 이상 2명 중 1명, 노후엔 부부 중 1명이 치매를 겪고 돌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건망증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어제 저녁 식사의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다. 중년기는 치매가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치매를 유발하는 환경과 조건만 걷어낸다면 뇌 본래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